빛의 발광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발광 방식에 따라서 지속광과 스트로브. 그러면 언제 지속광을 써야 되고 언제 스트로브를 써야 되는지 이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방식이 다를 테고 이걸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얘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어떨 때 얘를 써야 되고 어떨 때 쟤를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지속광이라고 하는 빛은 어떻게 빛이 지속적으로 비추는 빛이죠. 지속적으로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셔터 속도와도 굉장히 연관이 좀 깊어요. 뭐 무슨 말이냐면 빛이 계속 누적이 되죠. 우리가 빛을 기록하려면 결국은 세 가지, 카메라 조절하는, 빛을 조절하는 세 가지 장치에 의해서 빛이라고 하는 걸 담게 되죠. 첫 번째는 뭐죠? 조리개, 그 다음에 셔터, 그 다음에 ISO,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셔터 속도에 얘는 종속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이미지 센서가 있어서 우리가 셔터박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시간에서 계속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상태니까 빛이 어떻게 해요? 계속 열려 있으면 계속 누적되는 거겠죠? 지속광은 그러니까 셔터 속도가 짧으면 빛은 조금 들어오는 거고, 셔터 속도가 길면 빛이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들어오는 빛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비춰졌을 때 셔터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빛이고, 그리고 또 지속광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물체의 궤적을 표현할 수가 있는 빛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걸 딱 들고 있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셔터 속도를 철컥하고 이렇게 셔터 속도를 길게 할 때 빛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우리가 이동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궤적이 남게 되겠죠. 물체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지속적인 빛에는 물체의 궤적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속적으로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지속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빛이 강하지 않은 빛을 중첩적으로 누적을 시켜서 큰 빛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순간적인 빛을 요만큼을 만약에 모아서 발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럼 어떻게 빛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겠죠? 그럼 빛이 부드럽다고 하는 얘기는 광질적으로 따졌을 때 부드러운 광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플래시는 짧은 시간 안에 요만큼의 빛을 함축적으로 발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빛이 어떻게 돼요? 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광질 자체가 부드러운 빛은 아니에요. 빛이 어때요? 굉장히 강한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광의 또 특징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예요? 결국엔 걔도 빛이 부족할 때 빛을 넣어주는 역할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빛을 넣어서 사용하는데 얘는 시간에 종속적이진 않아요. 아까 전처럼 셔터를 이렇게 계속 열어놓더라도 터지는 순간은 순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긴 시간에서도 여기서 한번 터지면 나머지 시간에서는 빛이 안 들어오면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죠. 요만큼을 터졌을 때 여기서 한번 터지나, 요만큼을 터졌을 때 여기서 한번 터지나, 요만큼이 터졌을 때 여기서 한번 터지나, 이 세 가지 방식에서는 모두 다 빛이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셔터 속도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이 순간적으로 터지는 빛이 워낙 짧으니까. 그 말은 아까 전에 지속광은 뭐예요? 연속적인 흐름을 담는 거다 보니까 뭘 생긴다? 궤적이라는 걸 생긴다고 했었죠? 그러면 성광전구는, 이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궤적이 생기지 않아요. 물체를 멈출 때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빛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굳이 플래시라든지 외부 조명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근데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 빗줄기를 담으려고 빛을 넣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넣어주는 내가 방식에 빛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속광이라는 빛이 있고, 우리가 스트로브가 있다고 한다면 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속광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빛이 이렇게 지속되는 우리가 라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지속광하고 순간광하고 우리 일단 그런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를 사용하다 보면 플래시는 크게 일단은 이 자동이라는 기능과 이런 수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는 기타 외적으로 수동 모드에 또 하나의 보통 우리가 모드가 좀 하나 존재해요. 어찌됐든 멀티 스트로브 스코프도 수동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동 모드로. 이게 뭐냐면 멀티 스트로브 스코프가 있죠. 이 앞전에 있는 자동하고 수동하고, 그러면 얘하고 결국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그럼 얘하고는 이제 뭘 차이냐라고 봤을 때, 얘는 한 방 터질 때 한 번씩 터진다는 얘기죠. 셔터를 누를 때마다 한 방씩 터지는 거고, 얘는 뭐예요? 연속적으로 발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아셨죠? 얘는 셔터를 누르면 한 방 터지는데 얘는 셔터를 누르면 뭐예요? 여러 방 터지는 형식을 멀티 스트로브 스코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방을 터칠 거란 말이에요. 셔터를 열어져 있는 동안이에요. 그럼 셔터 속도가 짧을 때는 여러 번 터지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 스트로브 스코프를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셔터 속도를 조금 더 길게 놓고 좀 여러 번 터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야겠죠. 짧게 해서 여러 번 터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터치는데 한계가 분명히 생기죠. 그러면 이 멀티 스트로브 스코프는 그럼 여러 번 터지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일단은 얼마의 광량으로 얼마나 주기로 얼마나 터칠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몇 방 터질 거라는 거죠. 그죠? 얼마의 광량이랑 얼마의 세기로. 세기, 빵. 얼마의 주기로. 텀, 한 텀, 두 텀, 이 텀, 한 개 텀. 근데 이거는 이 텀들은 규칙적입니다. 앞체는 빠르고 뒤에는 늦어질 수는 없어요. 다 한 텀과 한 텀 사이는 어떻게 해요? 간격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는 그러면 멀티 스코프를 언제 써야 되는지, 그럼 얘는 왜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얘를 쓰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예를 보시면 연속적인 동작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끊겨지는 흐름으로 인터벌 촬영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지속광으로 해서 셔터 속도를 5초로 하고 찍어보면 뭐가 나오죠? 궤적이 나왔죠. 우리가 얼마 전에 촬영했었잖아요. 궤적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모션이 나왔죠. 근데 멀티 스트로브 스코프는 뭐예요? 이 순간에 계속적으로 빛이 비추는 게 아니라 빡 그럼 터질 때마다 셔터 속도가 열어졌으면 터질 때마다 그때만 사진이 딱딱딱 기록이 되겠죠. 딱딱딱 꽂히겠죠.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연속적인 뭔가 동작,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포츠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죠. 보통 김연아 선수 우리가 피겨스케이트 할 때 이렇게 점프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구분 동작을 해가지고 몇 컷씩 이렇게 보여지는 동작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다음 야구 선수들도 투구 모션 보면 여기서 딱 하나 나오고 딱 끊겨서 나오는 이런 것들 있죠. 뭐랑 느낌이나 또 비슷하면 다중 노출이랑도 비슷합니다. 사진에서. 어쨌든 그런 흐름을 연속적으로가 아니라 끊어서 인터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멀티 스트로브 스코프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몇 개의 동작을 기록하고 싶은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몇 개에서. 그래서 내가 5단계의 동작으로 이 모습을 좀 찍고 싶어. 그러면 나는 5컷을 찍고 싶어가 되겠죠. 5컷. 그죠? 그러면 얼마의 광량으로 터치고 싶은가는 결국에는 물체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빛의 양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뭐랑 좀 연관이 있겠냐면 카메라의 설정하고 좀 연관이 있겠죠. 그죠? 카메라 설정. 내가 조리개, 셔터, ISO를 어떻게 해놓고 좀 찍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맞는 광량으로 좀 터져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출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광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플래시의 광량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플래시의 광량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의 1부터 우리가 보통 128분의 1 정도의 광량으로 좀 나눕니다. 1분의 1에서 128분의 1 정도의 광량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1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을 의미하는 거죠. 풀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풀파워. 파워는 그러면서 우리가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한 스톱 단위로 움직이죠. 한 스톱. 한 스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절을 얘기하죠. 반절의 광량. 2배. 2배를 우리가 한 스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이 풀광량이라고 하게 되면 얘보다 한 스톱 우리가 광량이 낮으면 뭐예요? 우리 셔터 속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1초, 2분의 1초, 그 다음에 뭐예요? 4분의 1초, 그 다음에 8분의 1초, 그 다음에 뭐예요? 15분의 1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이 광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도 16, 우린 여기서는 32, 64, 12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은 카메라들은 256, 플래시는 256까지 단계가 있어요. 멀티 스트로브 스코프를 했을 때 그러면 요 중에 어떤 광량으로 터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섯 장을 찍을 거예요. 이렇게 5장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요 간격을 얼마 간격으로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 간격.
이 간격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헤르츠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남자분들 아시죠? 헤르츠라고 하는 거. 뭐에 쓰죠? 우리가 주파수 할 때 깜빡이는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1헤르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초에 한 방 깜빡이는 거예요. 깜빡 1초에 한 방 깜빡거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1헤르츠라고 그래요. 아셨죠? 1헤르츠. 자, 그 헤르츠가 원래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1초에 됐을 때 이 사이클을 한 번 돌면 이걸 1헤르츠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죠? 그럼 2헤르츠라고 하는 것은 2번 깜빡이겠죠. 2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원래는 뭐 우리가 보는 과학에서는 이런 원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2헤르츠라고 하는 건 1초에 몇 번 깜빡인다? 2번 깜빡인다. 그러면 1초에 깜빡. 그죠? 그럼 3헤르츠면 그럼 1초에 3번 깜빡이겠죠. 그러면 헤르츠가 높다는 얘기 자체는 굉장히 많이 깜빡인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얘기 자체는 주기 자체가 요 텀이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가 굉장히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짧게 터진다는 얘기겠죠. 짧게 빠바바바바박 터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제일 늦게 터질 수 있는 게 1헤르츠예요. 1헤르츠. 뭐 0.1헤르츠, 2분의 1헤르츠, 막 5분의 1헤르츠 없어요. 1헤르츠가 제일 낮은 거야. 그 말은 제가 만약에 여기 주기를 1헤르츠가 제일 낮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5컷 찍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1초, 2초, 3초, 4초, 5초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1초에 한 번씩 터지니까 내가 만약에 5번을 터치겠다. 1헤르츠로 5번 터치겠다. 그러면 뭐예요? 5초의 시간이 걸리겠죠. 5초의 시간이.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5헤르츠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1초에 5번 터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터지는데 5장이 사진이 터지는데 몇 초가 걸리겠어요? 예, 1초에 몇 번 터진다고요? 1초에 몇 번? 1초에 5번이잖아. 그러니까 벌써 1초에 5번 다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초죠. 1초. 똑같이 1초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것까지 5컷이 다 터진대. 5헤르츠로 제가 여기를 그러면 카메라에서 플래시에서는 뭘 설정해야 되냐면 요거와 요거와 요거를 3개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멀티 스트로보 스코프를 쓰려고 하게 되면 우리 모드 일단은 그럼 플래시를 한번 꺼내볼게요. 여러분 플래시 꺼내봐서 멀티 스트로브 스코프 모드로 바꿀 줄 아셔야죠. 멀티 스트로브 스코프 모드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멀티 스트로브 스코프를 모드로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플래시에서 모드 버튼을 누르세요. 모드 버튼을 누르면 멀티라고 되어 있어요. 멀티. 모드를 누르시면 모드 TTL A GN M 리피트. 니콘은 리피트라고 돼 있네요. RPT 리피트. 캐논은 멀티라고 돼 있어요. 그죠? 멀티가 됐죠? 자, 멀티 돼 있으면 거기서 설정하는 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밑에 1과 128분의 1, 64분의 1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죠? 얘가 광량이에요. 광량이고 그 위에 보면 여기 이게 있죠? 이게 몇 번 터질 거냐 해요. 5번 터지겠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몇 번이에요? 5헤르츠죠. 그러니까 뭐냐면 5헤르츠의 간격으로 5헤르츠 간격이라는 뭐예요? 0.2초마다 한 번씩 터진다는 얘기예요. 0.2초마다 5번 터질 거야. 그러니까 1초지. 1초 안에 5번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세팅을 하게 되면 그렇죠? 캐논하고 아마 차사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3가지는 세팅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아셨죠? 기본적으로 광량과 얼마의 주기로 몇 번을 터치겠느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예상은 해볼 수 있죠. 얘가 어떻게 돼요? 아, 몇 초 동안 터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죠. 1헤르츠일 때 5컷을 촬영한다고 얘기를 해서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게요. 주기랑 이거를 좀 바꿀게. 주기를 여기를 뭐냐면 주기. 그러면 주기가 1헤르츠겠죠? 얘는 5컷이죠? 그럼 여기다 나누기만 하세요. 이렇게 나누기만 앞으로. 아셨죠? 나누기 하면 몇 초가 나와요? 5초가 나오죠. 1 나누기 5. 예? 1초 하면
그러니까 5초 동안 터진다는 얘기예요. 1Hz로 내가 5거 설정하면 몇 초로 터진다고요? 5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헤르츠로 커트 수를 나누면 얘가 터지는 시간,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러면 얘를 터지는데 1Hz로 5번 터지는데 5초가 걸리죠. 중요한 건 셔터 속도를 5초 이상으로 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설정을 하려고 하면 카메라에도 5초라는 설정을 안 해주고 만약에 내가 1초로 설정해주면 5번이 안 터져요. 한 번만 터지고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멀티스코프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얼마 동안 터지는지 빨리 계산해서 그걸 카메라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산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찍고 싶은 커트 수가 있죠. 나누기 헤르츠로 나누시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커트 찍는데 내가 5헤르츠 간격으로 찍을 거야. 그럼 몇 초 나와요? 5 나누기 5. 1이잖아, 1초. 1초. 이해하시겠어요? 1? 네? 1초. 자, 그러면 내가 2헤르츠 간격으로 찍고 싶어. 2헤르츠 간격으로 찍고 싶어. 그럼 몇 초? 만약에 내가 5컷을 찍어요. 나누기 1헤르츠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분의 5가 되겠죠. 1분의 5는 뭐야? 5죠. 자, 5컷을 5헤르츠로 촬영을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5분의 5잖아요. 그러면 1이지. 예? 이거를 얘기한다면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할 줄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여러분들 최소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요? 카메라에 2초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멀티스트로브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걸 내가 모르겠어. 계산하는 거 모르겠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어요? 내가 계산할 줄 몰라. 근데 이 멀티스트로브는 쓰고 싶어. 근데 결국엔 내가 터지고 싶은 5장이 터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아주 간단한 방법. 대처 방법은 알아야죠. 내가 계산할 줄 몰라서 초를 못 넣겠어. 어떻게 해요? 벌브 셔터가 있어요. 벌브 셔터. 벌브 셔터를 그냥 누르고 있어서 빠바바바바박 5번 터지면 떼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벌브는 누르고 있는 시간이 셔터 속도니까 내가 셔터 속도 계산을 못 하겠으면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벌브를 누르고 있어서 터지는 숫자를 세시라고요. 빠바바바바. 그럼 5번이 터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상태에서 셔터를 딱 놓으면 되겠죠. 근데 정확한 셔터 속도의 기간은 아니겠죠. 근데 어찌됐든 벌브를 일단은 놓고 찍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세팅을 한 것을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뭘 집어내야 한다고요? 광량. 근데 광량은 나중에 우리가 뭐예요? 카메라하고 연동해가지고 밝기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임의로 우리가 한 64분의 1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광량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커트 수는 5컷. 그 다음에 우리가 헤르츠는 뭐예요? 5헤르츠로 한번 설정을 해놓고 한번 우리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3개를 세팅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멀티라고 하는 모드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버튼을 보면 하단에 캐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여기 액정이 있고 여기에 동그란 게 이렇게 4개가 있는 모델이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헤르츠, 뭐 커트,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걸 꾹 누르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다이얼. 그럼 그 광량이 조절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할 줄 일단 아셔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그죠? 한 번만 누르시죠. 한 번 누르시면 이 광량이 조절되죠. 이렇게 광량이라고 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고, 여기 뭐 있어요? 헤르츠. 몇 헤르츠? 헤르츠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멀티는 횟수죠. 횟수. 5컷을 찍고요. 5헤르츠로 64분의 1의 광량으로. 64분의 1의 광량이라고 하는 것은 광량이 세지는 않겠죠. 그렇죠? 128에 그 다음에 한 단계 위니까 우리가 센 광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가 터질 수 있는 우리의 파워가 풀 파워가 10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한 밑에서 2번째 정도 되는 광량이니까 우리가 센 광량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 됐는지 테스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플래시에 보면 테스팅 다이얼이 있어요. 테스트 버튼이 빨간색 버튼이 있겠죠. 자, 그러게
자, 리피트로 하셨죠? 64분의 1 잘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있죠? 4타임. 4타임으로 됐죠. 여기 타임이 있죠. 타임. 얘를 눌러서 그러면 그렇죠. 5로 바꾸셔야죠. 지금 넘어갔잖아요. 5. 여기 8로 돼 있잖아요. 줄여야죠. 7. 5로 바꾸래. 제가 5로 하라고 했잖아요. 5. 그죠? 5. 여기 5. 여기 그죠? 누르고 그다음 헤르츠가 있죠. 헤르츠 여기 리피트 헤르츠. 요거 뭐라고 했어요? 제가 5로 하라고 했죠. 5. 누르고 있어봐요. 5로. 그러면 뭐예요? 내가 5Hz 간격으로 5번을 터트리는데 64분의 1 정도의 세기로 터트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광량. 그죠? 요거 누르면 광량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광량. 그렇죠? 이렇게. 일단 설정하시는 건 아시겠어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설정하시는 거 알겠어요? 지금 몇 번 터져요? 4번. 5번이고. 5번.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 터지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셔터가 열려져 있어야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5번이 터지는데 셔터를 찰칵하고 1초 후에 1초만 열려 있다고 1초만 열려 있고 끊긴다고 치면 5번이 터졌지만 카메라에 더 기록되는 건 몇 번만 기록되겠어요? 딱 한 번만 기록이 되겠죠. 근데 카메라한테 이걸 꽂아놓고 세팅을 하고 셔터 속도를 1초로 하면 얘가 5번 터지지도 않아요. 셔터 속도에 맞춰서만 딱 한 번밖에 안 터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중요한 것은 셔터 속도를 잘 맞춰서 찍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테스트 버튼이면 이렇게 터진다는 걸 확인했죠.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터지는 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 꽂아 보신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죠. M모드로 그냥 조리개 최대한 여시고 셔터 속도를 만약에 내가 125분의 1초로 ISO 100으로 놓고 한번 터트려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예상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터지고. 그렇죠. 한 번 터지고 끝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게 잘 하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